네, 다음 달 2일 법정 처리 시한 앞두고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부자 감세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김성환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예, 지금 부자 감세라고 정의를 하셨는데 이 정의는 맞다고 보세요? 네, 굉장히 정교하게 대한민국의 초부자들, 수포부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감세 정책을 곳곳에 반영해 놨는데요. 예. 대표적인 게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는 건데 그 대상 기업이 그러니까 이익을 연간 3천억 이상 내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기업이 우리 전체 법인이 84만 개인데 0.01%도 채 안 됩니다. 84만 개 중에? 네. 예. 그런 데를 깎아주면 정말로 손은 무슨 돈으로 키워야 되나 이런 게 걱정이고요. 예. 또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20년에 걸쳐서 100억에서 10억으로 낮춰놨는데 그걸 다시 100억으로 높이면 그 역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재벌의 오너들 밖에 없거든요. 지금 10억인데 비과세 기준이 그게 네. 100억으로 높여요? 비과세 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높이겠다는 겁니다. 주식을 양도하는데요. 예. 그리고 3주택자 이상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사실상 폐지하겠다. 예. 이런 거여서 그런 거는 전형적인 초부자 감세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익이 난 것에 관한 세금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1,000억을 투자해서 만약에 10%에서 100억을 벌었다 그러면 그 100억에 관해서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한 1,000억 정도를 투자했다고 하면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양도할 때 이제 세금을 내는 건데. 10억 이상? 예.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기준을 100억까지 비과세를 해주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주식을 100억 정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군요. 이거는 무조건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신 거네요? 야당에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국회 다수당인데. 예. 저희가 새로운 법안을 내는 것은 쉽지 않겠습니다만 대통령의 거부권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법안을 이제 이 기준에 따라서 정부가 새로운 세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것은 저희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종부세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주장은 종부세 대상자가 증가한 거는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거다. 이 탓이기 때문에 이건 좀 낮춰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소위 최종적으로는 월급이나 무슨 금융소득이나 이런 게 다 결국 그 부가 보통 이제 재산이나 건물이나 집이나 이런 데 쌓이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에 소위 경제적인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줄이자라고 하는 취지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1가구 1주택은 저희도 두텁게 보호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을 저희가 9억에서 11억으로 높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11억이 넘어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더라도 1가구 1주택자는 여러 가지 소위 감면 혜택이 있어서 실제로는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는 대상자가 실제로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크게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내는 거는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이네요. 특히 1가구 3주택자 이상은 1가구 2주택은 뭐 상속을 받는다든지 뭐 지방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갑자기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네, 주택이 있다든지 이런 1가구 2주택자는 필요에 따라서 좀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1가구 3주택 이상은 사실상 일종의 투자 내지는 투기적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좀 누진하는 게
사회정의나 공평 차원에서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 같은데 이게 내용이 어떻죠? 5천만 원 이상입니까?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조금 역사가 있는 건데요. 예. 1970년대 우리 주식시장을 처음에 만들 때 당시에는 금융실명제도 안 돼 있고 전산화도 잘 안 돼 있어서 편의상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소위 증권거래세가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증권거래세는 특성상 이익을 볼 때도 세금을 내지만 손해를 볼 때도, 그러니까 거래를 하면 무조건 세금을 내는 거라. 거래세가 있죠. 예. 네, 이번에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한 30% 가까이 폭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많이 투자 손실을 봤단 말이죠. 예. 이럴 때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이 정부가 증권거래세만 5조 2천억을 거뒀거든요, 현재까지. 예. 이익을 볼 때 내는 건 뭐 좀 다릅니다만 손해를 볼 때도 거래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세 원칙에 맞느냐. 그러니까 손해를 볼 때는 세금을 걷는 게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2년 전에 금융투자, 그러니까 이익을 보는 사람만 세금을 내게 하고 예. 손해를 보는 사람은 그거를 5년간 합산해서 이익을 볼 때만 세금을 내도록 해보자. 이런 취지로 설계를 했던 제도입니다. 그리고 뭐 그거를 또 정부가 그 세금을 걷어서 딴 데 쓰겠다는 게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용도로 쓰겠다는 거여서 예. 현재 증권거래세가 0.23%인데 예. 대체로 이제 금융투자 소득 제도가 도입이 되면 증권거래세를 대체로 0.15 정도로 더 낮출 수 있어서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에게는 더 이익이 되는 제도로 이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 5천만 원 이상 양도소득 이 부분은 예정대로 그냥 하고 그 증권거래세를 낮추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민주당 하는? 금융투자소득 이 소득세만큼 증권거래세를 낮춰서 결과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이 거래를 하기만 하면 거기서 이제 세금이 거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비용을 이제 대폭 낮추겠다. 그래서 이게 증권거래세 제도를 이렇게 거래에다 세금을 매기지 않고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 이게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요.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측면도 좀 고려를 해서 지금 아마 근데 이제 5천만 원 이상은 양도소득이 그 정도 나면은 나머지 뭐 근로소득세랑 이런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걷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 보네요. 야당은. 그러니까 유예해주면 안 된다. 거래세를 낮춰주는 대신 예. 소득이 있는 쪽에 세금을 부과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예, 여당은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2년 더 유예를 해주자라는 거고 정부와 여당은 그죠? 그러면 이제 거래세를 걷어야 되는. 거래세를 걷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오늘 지금 오전에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지금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 4개 지역을 제외하고 전 지역이 이제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는데 이거는 부동산 시장의 급속한 냉각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정부의 조치는? 네. 규제 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저는 뭐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고금리 때문에 대세 하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규제 지역을 해소하더라도 다시 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 내산안 법정 기한 처리가 지금 다음 달 2일까지인데 될까요? 저희 당도 소위 법이 정한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예산 심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대한 법정 시일 내에 뭐랄까요, 지금 이제 경제 위기 국면 아니겠습니까? 예.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예산들은 최대한 정부랑 협의해서 반영할 건 반영하고 이제 대통령실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이제 불효불급한 예산은 일부 삭감하고 해서 법정 기일을 최대한 지킬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20조밖에 안 남았는데 윤석열 정부의 이제까지 경제정책 6개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마디로. 김진태발 금융위기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게 검찰 출신 강원도지사의 작품이었는데 예. 그게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예 듣겠습니다. 예,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물로 인한 재난 피해 중